가군의 인기학교 성균관대학교, 제가 올해 신입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학교가 성균관대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해요. 뭐 가군의 국민대학교도 있고 고대도 있고 뭐 이화여대, 숙대, 시립대, 사실 뭐 가고 싶어 하는 희망 학교들이 가군에 다 몰려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사실 좀 인원도 많이 뽑지 않은데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제 체감상 한 3년 정도 전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성균관대학교는 나군에 있던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가군으로 이동을 했고, 나군에 있었을 때의 경쟁률만큼은 가군으로 옮겨오면서의 경쟁률은 조금은 줄기는 했어도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가군의 전략 학교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의 성균관대학교의 위상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나군이었을 때 같은 경우는 가군에 예를 들어 국민대를 쓰고 나군에 성대를 쓰면서 국민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학교였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가군으로 옮기면서부터는 확실한 1순위 학교가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전형하고 수능 성적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이제 2025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시각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과 두 과가 있습니다. 19명씩 각각 뽑고 수능 60%, 실기 4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근데 내후년, 그러니까 지금 현 고2 학생 2026학년도부터는 시각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을 따로 뽑지 않고 통합으로 디자인과로 38명을 뽑는다. 그건 이제 현 고2 학생들한테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경쟁률, 시각 디자인 4.3대 1, 서피스 7.26대 1, 경쟁률 차이가 거의 3대 1 가깝게 차이가 납니다. 서피스 디자인이 아무래도 수능 입학 성적이 조금 낮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합격생들의 평균 성적을 봤을 때는 일단은 100분위로 봤을 때 시각 디자인과 91%, 서피스 디자인과 88%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서피스 디자인은 텍스타일 디자인 공예 계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과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높지만 성적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서피스 디자인과가 왜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90%, 91% 성균관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쓸 수 있는 성적이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의 선택지가 되게 많이 있죠. 뭐 국민대학교,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적이 조금 부족하게 나오는, 작년처럼 국어가 막 불수능이 돼가지고 국어 성적이 갑자기 4등급, 탐구는 성적이 좋은데 국어만 4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 성적이 국민대 쓰기엔 좀 애매한데, 특히 이제 영어 좀 안 나온 학생들은 국민대는 영어 과정이 높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이 이대도 결국은 수능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배수에 잘릴 수도 있어. 고대 원래 높았어.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서피스 디자인과로 내려서 지원을 해야지 라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 45%, 영어 10%, 탐구 두 과목 45%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국어 비중 높고 영어 비중 적죠. 탐구 두 과목이고 표점 학교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탐구는 100분위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교들 대부분은 표준 점수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년처럼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국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등급은 4등급인데 표점은 그 전년도에 3등급의 표점과 거의 비슷해지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죠. 올해 국어가 또 어렵게 나왔는데 나 4등급 나왔어. 표점이 안 좋아서 나 이거 형인데 좀 힘들지 않을까? 4등급 초반이었 국어 어렵게 나왔을 때라고 하더라도 뭐 4등급 초반이고 탐구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표점 합은 생각보다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는 이렇게 되고요. 자, 작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왔던 실기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기초소양평가 과목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사실 이거와 좀 유사한 학교 유형이기도 합니다. 사고의 전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장의 소녀를 해야 되고, 그 제시되는 한 장의 소녀를 플러스 이용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제시어를 표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기초 소양 과목이고 성균관대 기초 소양 과목이 다른 학교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형식에 대한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모든 기초 디자인 플러스 기초 소양은 사물을 모티베이션을 해서 그거를 조형적으로 해석을 하던 조형적 플러스 심리적 의미적 해석을 하던 결국 이 차이거든요. 결국은 모티베이션, 사물에 대한 모티베이션. 그 사물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기초 디자인은 조형과 질감과 기능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면 기초 소양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분석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보다 한 번 정도 심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의미적인 해석을 조금은 더 추가를 시키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뭐 성균관대학교는 뭐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겨울방학 때 잠깐 해도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수업을 받았냐에 따라서 사물을 되게 다양한 어찌 보면은 시점으로 모티베이션을 해서 분석을 해본 수업을 많이 받았던 학생이라고 하면 성균관대학교 유형 겨울방학 때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기초 디자인식 사물의 모티베이션 훈련만 했던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 경험을 해석해야 된다.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혹은 뭐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기초 디자인에서 숙명여대 유형과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그러니까 요즘에 기초 디자인 되게 다양한 주제어에 대한 해석 이슈죠. 뭐 주제어를 다양하게 예전에는 조형적인 언어를 가지고 뭐 집중감을 표현하시오, 리듬감을 표현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만 기초 디자인에서 제시어로 나왔다면 요즘에는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표현하시오, 따뜻함을 표현하시오, 뭐 동심을 표현하시오 이런 식의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플러스 다른 사물을 추가해서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숙명여대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단 소멸을 해야 된다. 정밀 소멸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 학교 측에서는 실물을 제시한다. 실물. 근데 실물 소멸을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하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띡 나눠주는 인쇄물 보고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대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실물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비하지 않고 시험장 갔다가 벙찌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잘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시어는 행복한 기억을 표현하시오. 저 병뚜껑 가지고 저 고작 병뚜껑으로 무슨 행복한 기억을 짜내야죠. 형태적으로 저와 유사한 게 무엇이 있었을지, 기능적으로 저거랑 유사한 게 무엇이 있었을지, 예를 들어서 도구적, 기능적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구조적 측면에서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기억을 짜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생각했던 기억과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형태적 여러 가지 유사성들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내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재료에 대한 거는 사실은 1차 문제 1번은 연필이고 문제 2번은 제한이 없어요. 재료 뭐 색연필로 해도 되고요. 색연필과 마카를 해도 되는 것이고 마커와 뭐 수채 재료를 가지고 포함을 해도 되는 거고 수채화랑 색연필을 가지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작년에 저희 강남그린섬에서 합격했던 친구들이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과와 서피스 디자인과 이제 각각 이렇게 3명의 학생 총 3명의 합격이 있었는데 일단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 이제 아까 저희가 수능이 60점 만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600점 만점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성균관대학교의 점수 수식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친구는 453.9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적이죠.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 탐구 1등급, 탐구 2등급.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 평균은 94% 정도가 나오네요. 굉장히 높은 성적이고 국어의 표점은 125점. 영어 10% 들어가지만 영어 1등급을 가진 학생입니다. 이 친구 제가 알기로 3관왕 한 걸로 알고 2관왕, 3관왕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방면에서 잘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식들을 봤을 때 본인이 행복했던 기억,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딘가에서 사진을 찍고 어린이날인가요? 저게 풍선도 날아다니고 행복했던 추상적 기억에 대한 것들을 지금 앞선에 제시되어 있던 그 플라스틱 뚜껑에 대한 형태적 결합을 통해서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프린트해주는 그런 장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행복한 기억, 여러 가지 학생들마다 느끼는 감정들은 다양하죠. 나는 정서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그런 어린이날에 야외에 놀러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런 경험이 행복한 경험이었어. 아니면 난 놀이동산에 갔던 게 행복한 경험이었어. 아니면 나는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저 플라스틱 뚜껑이 축구장에 어찌 보면 그 도매의 구장의 형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저게 무슨 풀장의 형태. 나 어렸을 때 마당에 아빠가 그 튜브에 물을 담아서, 큰 욕조에 물을 담아서 거기에서 막 같이 물장구 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 그러면 저게 예를 들어서 큰 튜브의 형태처럼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늘을 어렸을 때 봤는데 구름이 되게 예뻤어. 구름의 형태랑 지금 이 형태랑 물성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본인의 경험들을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형태적 결합과 물성의 결합과 경험적 측면들을 대입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림이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서피스 디자인과, 아무래도 시각 디자인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낮죠. 600점 만점에 413.85점, 국어 3, 영어 2, 탐구 3, 탐구 3. 성적이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등급상 성적이 낮고, 탐구 두 과목 100분위의 평균은 80%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 초반에 국어에 124점 표점, 영어 2등급, 이 정도의 성적입니다. 본인의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기억을 이 플라스틱 컵 안에 행복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집어넣고 그거를 탁 눌러서 팡 터지는, 어찌 보면 그런 환상적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행복했던 기억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설레잖아요. 그 설렘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저 안에 넣어서 그 행복했던 기억을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력도 굉장히 좋은 학생이고, 배경에 대한 어찌 보면 상황적 설명도 굉장히 탄탄하게 밀도감 있게 잘 가져간 학생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채색에 대한 훈련을 많이 기초 디자인을 하면서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나의 좀 편한 주 재료는 어찌 보면은 채색 수채화야. 그래서 그 기조로 쭉 준비를 했던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봤던 그림들을 봤을 때 어떠세요? 성균관대 유형 어렵게 보이시나요? 이게 기본적인 표현력과 드로잉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면 그동안 나왔던 주제들이 소재는 어렵지 않지만 아이디어와 추상적 발상과 감성적 발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그동안 제시어로 많이 출제를 한 겁니다. 뭐 동심을 표현하시오, 한류를 표현하시오, 아니면 뭐 환희의 순간을 표현하시오. 그런 순간순간을 표현함에 있어서 주어진 소재만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소재와 더불어 인체라든지 자연물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같이 드로잉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재로 주어진 거는 그냥 실물 하나가 다이기 때문에 기초 디자인만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주어진 소재만을 가지고 그려는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자연물 인체 훈련들을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내용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그런 인체라든지 혹은 뭐 배경에서의 건물이든 뭐 배경에서의 자연적 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주면 더 내용적 깊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드로잉력과 표현력과 더불어서 같이 잘 표현이 된 학생들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준비는 겨울 방학 때부터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저희 지금 강남 그린섬도 성균관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2월달, 3월달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기초 디자인과 기초 소양을 병행을 하면서 성균관대 유형도 계속적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발상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한 발상 훈련들, 스토리텔링 훈련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심지어 배경 한번 깔아보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던 학생들한테는 배경 훈련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 압도적인 합격 수준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유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학교의 실기 유형과 같이 준비하면서 충분히 지금 시기에 같이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